빅맘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완성된 인물이었으며 동나이 때 기준으로 보면 어린 시절에는 로저 흰수염도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빅맘은 한국 나이로 초등학생 시절에 거인족의 영웅 폭포수염 요르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고 거인들의 성지인 엘바프를 단신으로 괴멸시킨 말도 안 되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빅맘은 거의 반평생을 임신 상태로 살아왔기에 자연스럽게 디버프를 안고 살아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록스 해적단 시절 당시 록스 흰수염 시키와 함께 록스 해적단을 대표하는 전력이었으며 견습 시절의 카이도우를 이끌어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록스 해적단이 와해된 이후 빅맘은 빅맘 해적단을 결성하였고 신세계에서 활약한 끝에 사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현상금도 43억 8,800만 벨이나 걸린 거물해적이 되었습니다. 다만 빅맘은 전적이 사왕치고는 초라한 인물인데요. 이유야 어찌됐든 록스 해적단 시절에 로저와 거프 연합에 의하여 자신의 해적단이 박살났으며 빅맘 해적단이 결성된 이후에도 로저에게 사실상 패배한 듯한 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형 카이도우와 호각으로 겨루며 카이도우보다는 한 수 아래의 인물이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났으며 공식적으로 밀짚모자 일당과의 전쟁에서도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와노쿠니에서 퀴드 로우디오를 꺾지 못하고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추락한 뒤 마그마에 빠져버렸고 현재는 생사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빅맘은 현재 역대 사왕 중 꼴찌로 평가받고 있으며 타 사왕에 비하여 한 수 아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드래곤은 세계 최악의 범죄자라고 불리는 인물이며 세계 정부에서 가장 위협되는 세력인 혁명군의 창시자이자 리더인 인물입니다. 그렇게 세계 정부 입장에서 단순히 위험도만 놓고 보면 사왕들보다 드래곤이 더 위험할 것입니다. 또한 드래곤은 거프의 아들이자 루피의 아버지인데 거프와 루피가 세계관 최강자 반열의 등 강자임을 고려하면 드래곤 역시 당연히 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폐양색 패기를 소유한 인물로 밝혀졌으며 당연히 폐양색의 숙련도 역시 높을 것이며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극소수의 강자로 추정됩니다. 또한 드래곤은 바람과 관련된 악마의 열매를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아직 현상금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현상금이 매우 높은 인물로도 추정되고 있는데요. 드래곤은 현상금을 책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인 소속된 집단, 무력, 능력, 행적 등 모든 것이 현상금이 높을 만한 캐릭터이기에 드래곤의 현상금은 사왕보다도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랑유가 흰수염과 로저의 현상금을 소개하며 해적사상 이들의 현상금을 넘긴 인물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드래곤은 엄밀히 따지면 해적이 아니라 혁명군인 인물이기에 로저와 흰수염보다 현상금이 높다고 한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상금과 강함이 반드시 비례하진 않기에 현상금만으로 드래곤을 사왕을 능가하는 강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키는 과거 록스 해적단에 소속되어 있던 인물로 시키는 록스 흰수염 빅맘 카이도우와 함께 록스 해적단을 대표하던 강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록스 해적단이 붕괴된 이후 금사대 해적단을 설립하였고 시키는 대두목이라고 불리며 바다를 지배하며 로저 흰수염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키와 로저는 에드워에서 각자의 모든 것을 걸고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투 시작 이전에는 시키가 로저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에 시키는 로저에게 자신의 수하가 되라고 제안했으나 로저는 시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였고 결국 두 해적단은 맞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저는 한 수위의 실력과 행운을 겸비하며 시키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금사대 해적단은 괴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간이 흘러 로저는 해군에 자수한 뒤 공개 처형당하였고 시키는 로저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에게 죽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기에 홀로 마린포드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단신으로 해군 수천 명을 무찌르는 모습을 보이며 해적왕의 라이벌다운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해군 측에서도 시키의 횡포를 두고 볼 수는 없었기에 당시 해군의 최고 전력이라고 불렸던 거프와 센고쿠가 시키를 잡기 위해 출격하였고 시키는 거프와 센고쿠를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반나절이나 버텨냈으며 마린포드의 절반을 박살내버릴 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키도 거프와 센고쿠의 협공을 버티지 못하였고 해군에 붙잡힌 이후 임펠다운으로 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시키는 임펠다운에서 자력으로 탈옥하였고 임펠다운 최초의 탈옥수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레일리는 로저 해적단의 부선장이었던 인물이며 전설의 해적이라는 이명을 가진 인물입니다. 또한 로저가 가장 신뢰했던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거프는 레일리가 샤봉기 제도에 나타났다는 보고를 들었고 한 해병이 레일리를 체포하자고 말하자 거프는 정색하며
너 지금 해군에게 2명의 전설을 동시에 상대하라는 거냐? 라고 말하며 레일리를 흰수염과 동격으로 취급하며 아무리 해군이라도 흰수염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레일리를 잡아들이는 것은 무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키자루는 샤봉디 제도에서 레일리가 나타나자 난 가벼운 마음으로 온 건데 당신이 나타나다니 좀 곤란하네요 라고 말한 뒤 잠시 레일리와 호각으로 승부를 벌인 뒤 결국 천룡인을 폭행한 루피를 잡아들이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렇기에 레일리는 오세안 이후에도 여전히 해군대장급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거프조차도 인정하는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성기 시절에는 마르코의 불닭킥을 한 손가락으로 막는 충격적인 모습을 선사하기도 하였으며 로저와 함께 로저의 적단을 지탱하는 쌍벽으로 불렸던 인물이기도 하기에 전력을 드러낸 전성기 시절 레일리는 상황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강자임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동시대를 기준으로 거풀 로저 흰수염보다는 한 수 아래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아카이누는 정상결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였으며 양진영을 통틀어 흰수염 정도를 제외하면 가장 활약하였으며 해군을 승리로 이끈 1등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카이누는 흰수염을 전담마크하며 흰수염에게 2차례나 명구를 적중시키며 흰수염에게 치명타를 넣으며 흰수염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에이스를 직접 처단하며 사실상 전쟁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또한 흰수염이 사망한 이후에도 끈질기게 루피를 추적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완코브 징배를 초살해버렸으며 홀로 흰수염 해적단의 대장들과 잔당들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상결전 이후 아카이누는 해군대장직을 놓고 아오키지와 펑크하자드에서 10일간 혈투를 벌였고 결국 아오키지를 꺾는데 성공하며 해군 원수에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해적이라는 악을 뿌리 뽑기 위하여 해군본부를 신세계 중심부로 이전했으며 아카이누가 이끄는 해군은 역대 최강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직까지는 아카이누가 센고쿠와 거프보다 아래라고 평가받지만 과거보다 훨씬 강해진 모습으로 재등장하게 된다면 거프를 넘어 역대 해군 중 최강 인물이라는 평을 들을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악마의 열매와 패기 모두를 잘 활용하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아카이누는 최강의 파괴력을 지닌 마그마그 열매를 활용하여 흰수염 에이스 등에게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패기를 바탕으로 비스하와 마르코의 협공을 간단히 버텨내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뎅은 과거 와노쿠니의 쇼군이었으며 와노쿠니에서 가장 강력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뎅은 공식적으로 검사라고 밝혀진 인물이며 주요 전투만 살펴보더라도 늘 검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뎅은 철없는 와노쿠니의 후계자였으며 매일 심심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뎅은 어느 날 쿠리에 거대 족제비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쿠리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흰수염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뎅은 흰수염에게 호기롭게 덤볐으며 잠시나마 흰수염과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이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한 이후에는 참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뎅은 곧바로 흰수염에게 자신을 동료로 받아달라고 말하였고 흰수염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했으나 결국 오뎅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오뎅을 동료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후 오뎅은 로저를 만나게 되었고 로저와 함께 전대미문의 세계 일주를 끝낸 이후 와노쿠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타날 조이보이를 위하여 와노쿠니를 개국하기 위하여 카이도우와 대결하였으나 쿠로즈미 히구라시의 난입으로 결국 카이도우에게 패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실상 카이도우에게 압도하였으며 도원 토츠카를 이용하여 카이도우에게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기도 하며 카이도우에게 검사 트라우마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오뎅은 흰수염 로저와의 모험 이후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자가 되었다는 언급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미호크는 로저가 사망한 이후 세계 최강의 검사 자리를 두고 오랫동안 샹크스와 경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샹크스가 팔을 잃은 이후 세계 최강의 검사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오랫동안 정점에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이스트블루에서 우연히 조로를 만나게 되었고 조로가 검사로서 크게 될 인물이라는 것을 직감한 이후 조로에게 내 이름은 주라큘 미호크, 날 뛰어넘어봐라 롤로노와 조로, 난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이 최강의 자리에서 널 기다리겠다 라고 호언장담하였기에 미호크는 조로가 자신에게 도전할 때까지 세계 최강의 검사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시류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현 상황만 놓고 본다면 미호크가 크로스길드라는 든든한 뒷배가 생겼기에 미호크가 시류에게 따일 가능성은 더욱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세계 최강의 검사다운 무기도 소유하였는데요. 미호크가 사용하는 검은 전세계에 단 12자루밖에 없는 최상명검 흑도 요루이며 미호크는 자신이 인정할 만한 강자에게만 흑도 요루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조로가 햇병아리 시절에 미호크가 처음에는 조로를 매우 작은 칼로 상대했으나 조로가 검사로서 마인드가 매우 훌륭한 것을 보고 자신도 검사로서 예우를 갖추며 흑도 요루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정상결전에서는 흑도 요루를 휘두르는 것만으로 거대한 빙하를 반토막 내버리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